원로 배우 김지미가 2025년 12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85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저혈압성 쇼크이며 최근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건강이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미는 무려 7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말 그대로 시대를 바꾼 배우였습니다.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미모와 연기력,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상을 모두 휩쓸 만큼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게다가 지미필름을 설립한 뒤 제작자로도 활동, 영화계 정책 활동까지 이어갔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개인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지미의 삶이 최무룡, 강효실, 최민수, 그리고 나훈아의 인생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김지미의 사랑 이야기는 법적 결혼은 3번, 이혼도 3번, 그리고 한 번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지미는 1958년 만 18살의 나이에 당시 16살 연상이던 영화감독 홍성기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의 결혼이라는 점 때문에 큰 화제가 됐고 결혼식도 촬영 스케줄 사이에 잠깐 나와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딸과 아들을 두었지만 결국 1962년경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결혼 이후 김지미는 배우 최무룡과 작품을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둘은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 당시 이미 아내 강효실과 3딸 그리고 갓 100일 된 아들 최민수까지 둔 기혼자였던 최무룡과의 관계가 결국 간통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간통 혐의로 함께 구속됐고 수갑을 찬 채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이 신문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대형 스캔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최무룡은 아내 강효실과 이혼했고 이때 지급된 거액의 위자료 대부분을 김지미가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3년 정식으로 결혼했고 슬아의 딸 최영숙을 두었습니다. 최무룡 김지미 간통 사건 당시 최무룡과 강효실 사이에서 태어난 갓 100일 된 최민수를 김지미가 몇 년 동안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민수도 훗날 김지미를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최무룡과 김지미 결혼 이후 최무룡의 영화 흥행부진이 이어졌고 경제적인 문제로 두 사람은 1969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김지미는 최무룡과의 이혼 당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인연은 바로 가수 나훈아입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30대 중반이던 김지미와 7살 연하의 신예 톱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함께 지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연상 연하 스타 커플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형태로 약 6년 정도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접고 충남 신탄진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도 했지만 나훈아의 활동 재개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1982년경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훗날 김지미는 이 관계에 대해 내가 한 결혼은 3번뿐이다라고 말하며 사실혼이었던 이 시기를 마음속에서 조금은 후회 섞인 기억으로 남겨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연은 김지미 어머니 주치의였던 심장질환 전문의 이종구 박사입니다. 김지미는 1991년 53세의 나이로 8살 연상의 의사 이종구 박사와 결혼했습니다. 이때는 앞선 사랑과 스캔들로 많이 지친 뒤라 이제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강한 리더십과 보스 기질을 가진 자신의 성격과 전형적인 가정주부 역할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훗날 인터뷰에서 나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솔직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1년 만인 2002년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962년 최무룡과 김지미의 간통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강효실은 남편의 외도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김지미가 여러 작품에서 함께 출연하고 촬영장 안팎에서도 서로 각별하게 지내는 모습을 주변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쉽사리 문제를 표면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혼자 아이들을 책임지며 사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강효실은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최무룡과 김지미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무룡과 김지미는 함께 구속되었고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두 사람의 관계는 전국적 스캔들로 번졌고 강효실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무룡은 강효실과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는 김지미가 부담했습니다. 그 금액이 당시 서울 시내에 집을 한 채 사고도 남는 수준이었다고 하니 당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강효실은 남편의 배신과 갑작스러운 이혼, 생계 부담, 언론의 관심, 배우로서의 활동 제한 등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어린 최민수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최민수는 어린 시절 양육권이 아버지 최무룡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강효실과 함께 하지 못했고 모자가 제외한 것은 최민수가 고2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족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인사 속에서도 김지미는 무려 7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릴 정도로 세련된 이미지와 폭발적인 존재감으로 한국 영화 황금기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김지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랑과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도 어린 남자도 능력 있는 남자도 만나봤지만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함께 아이를 키웠던 최무룡이었다. 김지미는 별세했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삶의 서사는 한국 영화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무룡, 강효실, 최민수까지 이어지는 네 사람의 복잡한 인연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